예, 안녕하세요. 저는 14년도부터 한국체육대학교를 지도하고 2017년, 2018년, 2022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대표를 지도한 하영일 코치입니다. 처음에 제가 국제경기에 참여한 게 2017년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인데요. 그때까지만 해도 딱 두 가지 느낀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수영 코치들이 이제 수영에 대한 자세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진지하게 접근하는 방식이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한 달 안에 또 계획을 세우고 또한 또 다양한 시도를 해가지고 수정 보완해가지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완점을 찾는 거, 그게 가장 큰 차이점처럼 느껴졌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전문 체육에서는 재능이라는 게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. 하지만은 그 재능이 좋은 선수는 되게 많아요. 하지만은 맨날 같은 패턴, 고통스러운 훈련, 그 다음에 목표, 동기유발, 이런 것을 함께 이제 갖춰야 되는데,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패턴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. 그러니까 지루함을 또 이겨내고 고통스러움도 이겨내고, 한마디로 이제 근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수영의 특징을 보면요, 중학교까지 상당히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기록이 빨랐다가 이제 시니어가 되면서 조금 세계 랭킹이 좀 다운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. 하지만은 이 중학교에 있는 선수들이 파워 운동,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건 아니고요.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일부는 그렇게 훈련해서 그렇게 간 선수 있지만은 정말 잘했던 선수는 감각적으로 수영 하나, 그 다음에 맨몸 운동, 그런 걸로도만 충분히 그 기록까지 도달했었고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운동량을 많이 한 선수도 있고 적게 한 선수도 있는데, 무조건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지만 그렇게 좋은 기록은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물에서 얼마큼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,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가장 큰 차이는, 지상에서 하는 종목들은 직립보행이 돼 있죠. 그렇죠. 근데 수영은 아무래도 이제 누워서 하는 종목이라서 일단 크게 따지면은 지지대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지대가 없다는 게 다른 스포츠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. 그러므로 얼마나큼 코어 근육이 제 개인적인 생각엔 다른 스포츠보다 그 코어에 집중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한국체대 애들을 처음 맡았을 때 이 한국체대 구성 요인들을 보면은 그래도 각자 학교에서 거의 1위자 애들이 이제 모인 집단이거든요. 근데 수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수영으로만 뭔가 풀어나가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기 몸을 쓸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, 두 번째는 부상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영은 이제 들어가다 보면 좀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. 타 스포츠보다 내가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딱 알아챌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,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부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훈련을 하다가 결국에는 병이 됐을 때 그때 느끼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고민을 하다가, 우리 지상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를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고 맨몸 운동이 있는데,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때도 그 선수를 계속 해왔어요. 그래서 근육만 따지면 절대 부족하지 않은 선수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에선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그쪽에서 좀 발달이 된 일본 코치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그 코치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맨몸으로 하는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트 필라테스 같은 그런 훈련들. 그래서 그때 한국체육대학교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맨몸 운동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많이 시켰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력도 좋아지긴 하지만 일단은 훈련의 어떤 효과랄까요? 훈련 효과도 상승하고요. 그다음 부상도 많이 감소했습니다. 저는 무거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못해요. 한 예로 벤치프레스 능력이 수영을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. 한 연구를 보면은 올림픽 선수들 대상으로 보면은 1위한 선수나 52한 선수나 근력의 차이는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수영은 분명히 힘으로 하는 종목은 아니고요. 하지만 분명히 힘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.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코어 중요성 얘기하듯이 코어를 잘 잡고 팔다리를 거기에 맞게 얼마큼 잘 움직일 수 있냐. 그러니까
코어를 잘 잡게 되면은 팔다리의 파워도 자연스럽게 파워도 증가하고요. 더욱 중요한 거는 저항을 피해갈 수 있는 자세로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코어를 단련시켜서 거기에 맞게 얼마큼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냐,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지상훈련은 두 가지 분류로 생각을 해야 돼요.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워 훈련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스페셜 같은 훈련이 있는데, 그러지 않고 항상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는 운동 전에 내가 수영에서 필요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좀 가장 중요하거든요. 수영 전에 반드시 워밍업 전에 한 최소 30분 이상은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회복률을 빨리 높일 수 있게 우리가 다시 훈련을 하면서 뭉쳤던 근육들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같은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확실성이에요. 예, 결과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.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오거든요. 이제 그 예로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시합이 다가오면 테이퍼링이라는 걸 하는데, 이때 어떤 선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갑자기 컨디션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, 어떤 선수는 몸이 제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걱정하는 선수도 있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요인은 이제 불확실성,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는 아니면 말고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그 선수들이 앞에 있는 게임에 의해서 뭔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감만 높아지는데, 그러지 말고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또 배우는 게 있고,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배우는 게 있는데, 항상 우리는 결과 갖고만 얘기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경기를 못 하더라도 그 왜 못했는지 분석이라는 거가 있으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배우는 기회가 되는데, 우리가 자꾸 하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결과 갖고만. 잘했을 때는 그냥 기분 좋고 끝나고, 못했을 때는 그냥 또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지.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막연한 목표만 가지고 있는데, 잘했을 때 못했을 때 그거를 두 가지다. 이번 시합에는 어떤 분석이 나올까? 차라리 결과보다는 그런 쪽을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 선수들이 이제 각성이죠. 이제 각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, 각성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왔을 때 불안이고, 각성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갔을 때가, 그때가 이제 흥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, 뭐 흥분 상태도 너무 과하면 안 좋고, 불안도 너무 없어도 안 좋고, 너무 과해도 문제지만은, 일단 불안감을 없앤다는 거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지만은 그렇게 딱 부러지는 어떤 그 방법은 없어요. 하지만은 불안을 좀 이겨내고 훌륭한 성적을 냈던 선수들 중에서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내가 시합 뛰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, 언제 자고, 언제 수영장에 가고, 어떻게 할 거다. 그래서 어떻게 시합까지 임할 거다. 그게 훌륭한 선수한테는 다 있는 루틴입니다. 그래서 불안감이 높은 선수들은 불안감을 안 느끼려고 노력하지 말고, 그냥 제가 시간별로 자기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작년에 국가대표를 이제 나와서 또 다시 이제 꿈나무 혹은 이제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게 됐는데요. 일단은 저도 수영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먼저 수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잘 배울 수 있고 코치를 잘 배울 수 있게 좀 체계화시키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.